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민법 총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건인 것 같아요. 조건. 왜냐면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데 설령 조금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조건이요, 이 조건 부분은 반드시 기출문제로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거의 기출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조건하고 기한이. 그래서 이 조건하고 기한은 설명할 때는 조금 양이 많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 자, 이렇게 갑과 을이 또 이제 나오죠? 갑과 을이요,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럼 법률 행위는 뭐가 있어요? 먼저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죠. 이 효력 요건에는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특별 효력 요건에 뭐가 있어요? 조건하고 기한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하고 기한은 효력 요건에 속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보면 이제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부관. 부관은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 그렇게 조건 기한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행정법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건축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원수로 가꾸라든가 또는요, 땅의 일부를요, 허가를 내준 대신에 땅의 일부를 도로로 좀 내놓으라든가 이런 조건을 붙인단 말이죠. 그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행정법계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사실 조건이라는 것이 그닥 그렇게 뭐 문제라든가 다른 면에서는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행정법에서는 안 중요한데, 그래서 문제는 거의 한 문제가 나오죠. 한 문제가. 그래서 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두 번째는 효력이에요. 효력을 세 번째가 뭐냐,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부가란 말은 첨가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가되는 약관이라, 이렇게 약관. 그래서 부관이라고 그래요. 약관이다, 부관이다,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법률행위예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이거든요. 이 민법 총칙의 끝이 조건기한인데 여기까지 법률이라는 말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법률행위라는 말이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부관은 뭐다? 부관은 여기서 조건하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부담이 있다. 그래서 조건하고 기한하고 부담인데, 부담은 부담부 유증하고 부담부 증여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유증은 채권법에 있고 이것은 가족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 그런데 시험에 뭐라 나온다? 부관은 조건과 기한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담까지를 부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민총에서는 조건하고 기한만 배운다, 이런 뜻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건은 첫 번째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이야. 성립 그러면 큰일 나. 효력의 발생하고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예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하나는 이제 또 따져가. 알겠죠? 우리 여러분 다 성질 나쁘잖아요. 그럼 따져가면 돼.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한다는 것은 말로 한다는 거죠.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임의성이다. 이렇게 임의로 돼요. 임의로. 그래서 여러분요, 법에 정해져 있는 조건, 그것을 법정 조건이라고 그래. 법정 조건은 뭐냐?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그것을 법정 조건이죠.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민법의 조건은 말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불법 조건 또 나왔네. 불법이 뭐라고 그랬죠? 불법은 뭐가 불법이라고 그랬어? 불법. 여러분 2주밖에 안 됐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불법.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참 좋은 리액션이에요. 골치 아파. 똑같은데. 알겠죠?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 조건은 민법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얘기해 지금.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앞바퀴부터 뒷바퀴,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강의를 듣고 이야기는 힘드니까 맨 마지막에 요약 강의하는 거 그거라도 연속적으로 좀 들으라고요. 알겠죠? 한 4개밖에 안 되죠? 4개. 그러니까 그거라도 다 들으면 그래도 1시간도 안 돼.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그러면 적어도 민법 총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처럼 그런 기분은 든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다? 효력이죠. 효력.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성립.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시험에 답이 없어. 학생들이 가끔 얘기해. 답이 없는데요. 이거 답이 뭐예요? 법률의 효력을 성립으로 바꿔놨어. 알겠죠? 성립이 아니고 뭐다고? 효력이다. 그 다음에 조건이 발생이죠? 발생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소멸을 해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장래죠. 장래.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요. 장래죠. 그래서 이미 성취했다. 이미 과거에 이미 성취한 거 이건 안 돼요. 이걸 뭐란다? 이걸 기성조건이라고 그래. 기성조건. 이것은 민법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그러면 안 돼. 앞으로 그래야 돼. 작년에 합격한 사람한테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야, 너 왜 이렇게 노니? 공시나 자격증이나 따오면 내가 사무실 차려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 이미 땄죠? 계속 누워있어야 돼?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일어나서 작년에 땄으니까 빨리 차려달라고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의 것들은 조건이 안 된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조건이라고. 그래서 그러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왜 요즘은 잘 안 해? 학생들끼리 뭐냐면, 친하면 우리 뭐라 하냐? 우리 나중에 여행 가자고. 한꺼번에 돈 내면 힘드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내자고. 3만 원씩 내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행 가기 위해서, 합격하고 여행 가기 위해서 개모임 한단 말이죠. 그거 장래죠, 장래. 합격하면. 그런데 중간에요, 처음에는 2달은 잘 내요. 그러다가 3월달, 4월달에 모의고사 한번 딱 봐. 그러면 한 명이 빠져. 왜? 2사람은 40점 나왔는데 나는 25점이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알겠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당장 경쟁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또 빠져. 그러다가 또 7월달 돼. 그런데 3명은 또 잘 나오는데 나는 계속 45점에서 50점이야. 알겠죠? 그럼 또 한 명 또 빠져. 결국 깨져.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마. 알겠죠? 그래서 모든 학원에서요, 항상 여자분들 보면, 여학생분들 보면 꼭 여행 간다고 모임만 되거든요. 한 번도 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알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해. 우리 시험 끝나면 조건 달지 마. 시험 끝나면 밥 한 끼 먹자. 이게 제일 좋아. 합격 따지지 마. 그러면 부담스러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래서 장래야, 장래. 그 다음에 이거 불확실이야. 불확실. 불확실하다는 것은 약간의 안개가 끼어있다. 물안개. 물안개 노래 있죠? 물안개. 약간의 안개가 있어. 잘 보이는 듯 아닌 듯. 이건데 뭐다? 여기요. 그런데 성취할 수 없다. 성취할 수 없다. 이건 뭐다? 불능이죠. 불능. 꽝이죠. 불능 조건은 그건 조건이 아니야. 불능이 아니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럼 봐봐. 이거죠. 우리 달나라에 가서 데이트 한번 하자. 돼 안 돼? 그럼 불능이지. 알겠죠? 혹시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어? 그거는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전혀 안 될 것 같아. 그럼 불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잘하면 될 것 같아. 잘하면. 그걸 뭐란다? 불확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요, 확실한 것이 있어. 확실. 이것을 뭐란다? 기한이라고 그래. 조건과 기한이죠? 조건은 불확실해. 기한은 확실해. 이거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다음 중에서 조건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을 맞는 것은 1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 OX, X라고. 확실하면 뭐? 기한.
불확실하면 뭐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요 기한은 다 똑같은데 D가 이게 불확실이냐 확실이냐 이거 하나 때문에 틀려. 여기 봐봐. 여기서 뭔다 시기라고 그래. 시기. 기한은 요 종기라고 그래. 자, 여러분이 학원에 지금 등록을 하셨잖아요. 등록하면 여러분 학원은 전국 모두 똑같아. 언제까지 강의를 들을 수 있다? 8월 31일까지죠. 그것을 종기라고 그래. 종기. 끝나는 거죠. 8월 31일 장례 끝나죠. 여기서 문제. 여러분의 강의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11월 11일부터 시작했죠. 자, 여기서 문제예요. 여러분의 강의는 시기는 11월 11일이다. OX. 여러분 강의 11월 11일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강의는 11월 11일부터 시작한다. OX. 갑자기 X하다가 닭똥집으로 왜 바뀌죠? 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거 시기하고 종기는 기한이라고. 기한은 무조건 장래라고. 11월 11일은 이미 시작한 과거 아니에요. 절대로 조건이나 기한이 될 수 없다고. 과거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11월 11일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될 수 없다고.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과거에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한은 앞으로 시작할 것을 얘기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2월 달 강의는 1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시기라고 한다니까. 12월 강의는 12월 1일부터. 왜요? 12월 2일 아직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12월 강의는 12월 30날 끝납니다. 시기다 종기다? 종기잖아. 끝나니까. 알겠죠? 그때 끝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물론 이제 이런 강의는 크리스마스 날 하루 쉬어요. 그 다음에 언제 또 쉬냐면 마지막 주 한 주 쉬어요. 마지막 주가 30일 31일 있죠. 그 다음에 1일날 이때까지는 쉬어요. 30, 31일 1일인가 그렇더라고요. 마지막 연말 있잖아요. 그때 어차피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냥 쉬어. 나오는 사람이 있긴 있어. 나와가지고 뻘쭘해. 알겠죠? 나와가지고 뭐 사람이 없으니까 서로가 눈치 보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우리 반 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마지막 첫째 주부터 쉬는 데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구리 있는 학원 가면은 아직 강의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4주밖에 안 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학원마다 11월 12월 달은 여러 가지로 아무튼 민법하고 개론만 하는 데도 많아요. 2차 과목은 아예 안 하죠. 그래서 민법하고 개론만요. 그렇게 하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다 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미리서 얘기해.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마요 강의가 휴강될 수도 있어요. 그날이 학기자 발표가 돼가지고요. 학기자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여러분 그랬어요. 발표해가지고 복잡하고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강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요. 다음 주 금요일 야간 강의, 어제 야간반한테 얘기했는데, 야간 강의는 한 번만 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반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야간에. 그렇죠? 왜냐면 그때 학교자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또 선생님 계시는데 이 선생님 또 강의하다가요. 지금 저기서 노래 부르고 있을까봐 술 먹고 있을까봐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알겠죠? 예. 그래서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하고 수요가 어쩌는다고 엉뚱하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시험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 기수 갔을 때 또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그렇게 하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좀씩요. 양보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년에 다시 되면 시험 치고 나면 또 그 다음 기수들 왔을 때 똑같이 한 주는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학기자 모임 한다고 갔는데 선생님들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앉아 있어봐. 영웅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학원만 나왔지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웅담을 얘기하고 마치 또 시험 치기 전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신 걸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당장 보면은 하루가 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에 되면 똑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와가지고 막 좋다고 뭐 왔는데 학원에서 강의하고 아무도 없어.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알겠죠? 다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이렇게. 그래서 조건은 법률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것을 조건. 그러면 확실한 것을 기한. 그럼 봐봐. 지금부터 조건하고 기한을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한번 봐봐요. 내일 비가 오면 이 말이죠. 다음에 눈이 오면 이렇게. 갑이 사망하면 이렇게. 개가 죽으면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느 것이 확실하고 어느 것이 불확실한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놓고 기한이다 조건이다 기한이다 조건이다 연결해서 틀린 걸로 하니까 빨리빨리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요. 내일 비가 와. 내일 비 와 안 와? 내일 비 와 안 와? 그러니까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이니까. 다음에 눈 와 안 와? 그렇게 얘기하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다음에 눈 와 안 와? 우리나라는 사철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무조건 눈 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눈 와. 나는 내가 뭐라 했어. 눈 오는지 안 오는지 물어봤어. 와 안 와? 그러면 기한이라고. 눈 오니까. 그런데 언제 와? 그것을 불확정이라고 그래.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야. 그런데 눈이 와. 그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 눈이 오는 걸 물어봤죠 내가. 자요. 갑이 사망하면 죽어 안 죽어? 생명체는 무조건 죽어. 언제 죽어?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알겠죠? 여기 뭐가 죽어? 개가 죽어. 죽어 안 죽어? 언젠가 반드시 죽어. 불확정이라고 그래. 근데 걔는 언제 죽어요? 왜 몰라? 걔가 죽은지. 초보가 아니면 중보가 아니면 말먹는 날 죽죠. 알겠죠? 죽어. 자, 죄송해요. 자,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합격. 할지 안 할지 확실히 알아 몰라. 그래서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정확하게. 그런데 꼭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이게 조건인데 원래는 꼭 조건은 아니야.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내년 한 7월이나 쯤 되면 점수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다 보면 점수가 확 올라 그때. 뭐 아무 출판사 시험을 봐도 70점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화장실 가서 꼭 염장 지르는 여자가 꼭 있어. 뭐라고 염장 질러? 시험 빨리 치면 좋겠다고. 시험 빨리 치고 말았으면 좋겠다. 자기는 지금 뭐다? 자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은 기한이에요. 나는요? 무슨 말이야?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뭐다? 조건이야.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또 처음 온 학원생이 있어. 그 사람은 뭐다? 불능이야. 불능. 알겠죠? 불능.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날 보는 오늘 시험 난리가 나. 오늘 처음 학원 왔는데 그 사람은 불능. 알겠죠? 나는 무슨 말이야? 나는 며칠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불확실. 자신이 없어. 좀 떨어.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 떨고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험 빨리 쳤으면 좋겠어. 꼭 있다니까요. 그런 여자. 알겠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알겠죠? 위내시경 하러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내시경.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 보면, 항상 학원에 보면 트러블 메이커들이 꼭 한두 명이 있어요. 알겠죠? 서로가 이렇게 좀씩 양보하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꼭 염장 지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염장을 지르면, 거기에다가 뭘 해야 돼? 소금을 좀 뿌려줘.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 기한이에요. 자신 있다. 확실하다. 이 말이죠. 알죠?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불확실해. 조건이에요. 시험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불능이지 뭐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요,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과연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면서 고민하고, 아침에 올 때도 고민 한번 해보고, 뭐 배우는 것은 좋긴 한데, 이게 언제 끝나는 건지, 그런 고민하죠? 여러분이 처음 온 분들은 뭐 불능이지 뭐예요. 그런데요, 공부를 한번 해봤던 분들은 뭐 조건이죠, 조건. 알겠죠? 조건이면서 좀 더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빨리
공부를 한번 해봤던 분들은 자기가 빨리만 정리하면 3, 4월에 끝나죠, 공부가. 알겠죠? 그러면 그 실력이 쭉 그대로 가는 거죠. 알겠죠? 그때부터 뭐가 된다? 그 사람은 기한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기한이 됐다가 불능으로 가는 사람은 없는데 기한이 됐다가 조건으로 가는 경우는 있기는 있죠. 알겠죠? 너무 자만하고 그러면 기한이 갑자기 뭐로 바뀌어? 조건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죠. 형 공부 잘 돼요? 나는 지금 조건이니까 말 걸지 마요.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지금 조건이니까 말 걸지. 그러면 말 안 걸어야지.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하다 약해. 알겠죠? 그런데요, 공부 잘 돼요? 그러면 나는 기한이죠. 염량 지르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것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조건하고 기한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불확정만 있는데 꼭 그건 아니에요. 성년이 되면 성년 돼야 안 돼요? 성년 되죠. 성년이 되면. 그것은 기한이죠. 성년은 날짜가 딱 정해졌죠. 뭐라고 한다? 그것을 확정 기한이에요. 확정 기한. 알겠죠? 지금 우리 애도 지금 벼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년이 나면 벼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랬대요. 지금요, 성년이 나면 벼리고 있어. 그것은 확정이죠, 확정. 알겠죠? 이렇게. 됐죠, 지금? 그것을 확정 기한이다,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요. 자, 법률행위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 조건. 확실하게. 그 다음에 확실 기한, 불확실 조건.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래죠, 장래. 장래란 말은 소급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래니까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합의로 소급시킬 수 있어. 그것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은 장래니까 소급표가 없어. 합의로 소급해. 논리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기한은 소급표가 없어요. 합의로도 소급표가 없어요. 이 말이 중요해. 다시, 조건은 장래니까 소급표가 없어요. 합의로 말할 수 있어요. 소급할 수 있어요. 기한은 절대로 소급표가 없어요. 다시, 누가 절대로 소급표가 없다고? 기한. 시험에 잘 나온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보려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 있고, 봐봐. 항상 조건은 뭐냐면, 조건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예요, 현재예요, 장래예요. 아니, 장래라고 했잖아요.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알겠죠? 장래. 오늘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하든지 뭐를 해야 돼? 아니, 눈 없어요. 발생하든지 소멸해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케이. 무척 긴장하지 마시고. 오늘 현재죠? 조건은 성립이에요, 효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조건을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효력이 이 말이야. 이게 조건은. 조건이란 것은 효력이니까. 그런데요, 정지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지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조건은 효력이죠? 효력이 현재 뭐가 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언제요? 나중에 조건이 뭐한다? 성취하죠? 성취하면은 뭐한다?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생하니까 플러스라고 그래. 성취하면 발생을 해. 그러면 성취하면 발생하니까 성취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그래서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자, 볼까요? 2월 1일 뭐라 한다? 너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시험은 5월 1일에 보는데 그럼 오늘 차 사준단 말이 아니다? 언제 사줘? 합격하면 사준다. 그럼 이런 말을요 집에서 많이 쓰지 않나요? 여러분 미성년자 어린이들 있는 친구들은요 집에는요 얘기하죠. 얘가 깜짝 놀랄 때 있어. 언제요? 컴퓨터 하다가요 엄마 들어오면 깜짝 놀라죠. 엄마가 분명히 밖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하고 둘이 이제 막 헤드폰 끼고 막 욕설 섞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들어오죠. 난리가 나죠. 컴퓨터 뒤집어 엎고. 알겠죠? 도저히 안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선 뽑고 난리 나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가요 착한 애들은 또 그러죠. 엄마 나 컴퓨터 좀 하면 안 돼요? 게임 좀 하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 야, 숙제 오늘 없니? 그럼 숙제 있대. 그러면 숙제하고 해. 이렇게. 결국 뭐요? 숙제할 때까지 게임할 수 있어 없어? 숙제해야 게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건부로 대화를 많이 하죠.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좀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기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른들을 보면은 상대방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부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이렇게 하죠. 여기요. 그런데요, 얘가 지금 게임하고 있어. 너 지금 뭐하니? 엄마 나 게임하고 있는데 왜?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너 그러면 엄마 밥 차릴 때까지만 해. 밥상 차릴 때까지만. 지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만 해? 밥상 차리면, 밥상 차릴 때까지만. 밥상 차리죠? 그러면 못해. 소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해 안 해? 해. 그리고 못해. 그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해제. 효력을 나중에 없애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는 성취하면 발생해. 여기는 지금 현재는 있어 없어?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말을 이해를 해야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해제 조건은 뭐냐면 2월 1일 날 약혼했어. 약혼하면서 반지 받았어. 약혼 반지. 약혼 반지가 언제 낼 거야? 약혼 반지는 약혼이 뭐예요? 약혼을 뭐란다? 이러면 예약이라고 그래요. 예약. 혼인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약혼은 예약이에요. 혼인은 그 뭐예요? 혼인이죠? 혼인을 뭐란다? 본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 사이에 투죠? 그래, 계약이에요. 그 혼인은 계약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그런데요, 약혼 반지는 언제 맺게 되죠? 언제 맺게 돼? 약혼 반지는 언제 맺게 돼요? 결혼하면 맺게 돼요? 약혼 반지는 약혼할 때 내 거 아니에요. 약혼은 예약이니까 결혼을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촌의 총각들한테 서울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이 가가지고 약혼하고 반지 받고 좀 받고 화장실 간다 해놓고 도망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형사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 여자는 잡히면 죽어. 그 반지 자기 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혼인해야 돼. 혼인 신고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시어머니 밥 며칠간 차려주고 실제로 부부처럼 살아야지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망가야 돼. 약혼 반지 가지려면 힘들어. 알겠죠? 여자분들 조심해. 여기서 보면 약혼 반지는 내 게 아니에요. 언제? 혼인해야 내 거야. 그럼 만약에 혼인 안 하면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란다? 약혼 애물의 수수. 약혼 반지를 받은 것은 혼인을 뭐란다? 불성립. 혼인이 불성립하면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받았다가 돌려주죠. 그것을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가 받죠. 그걸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줄게. 나 시험 합격했는데 알았어, 차 사줄게. 이렇게 차 사줘. 그때서야. 그것을 말한다? 정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엄마 나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돼요? 야, 너 밥 바로 방금 먹고 지금 뭐야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언제요? 공부 좀 하고 와. 좀 이따 내가 끓여줄게. 공부하고 오면 끓여주죠? 그걸 뭐란다? 정지죠. 지금은 줘 안 줘? 안 줘. 언제 줘? 공부 끝나고 나서 해준다. 그걸 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지 조건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해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소유권을 유보했다. 매매하면서 무슨 말이냐? 중고자동차요. 중고자동차를요. 갑이 을한테 팔아. 언제요? 2월 1일. 그런데요. 매매가가 500인데요. 200밖에 못 받았어. 아직 300 남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란다? 을이요. 한 달 100씩 주겠대. 100씩. 그럼 아직 잔금 다 못 받았죠? 못 받아도 일단 차는 갑이 을한테 줘. 차를 주면서 뭐라고 한다?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너 5월 1일 날 잔금을 다 치르면 그때 너가 이 차 소유자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너가 타고 다녀도 그 차는 소유자가 누구다? 나다. 알겠죠? 매도인이다. 나다. 그게 뭐다?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 누구한테? 나한테. 너가 차는 타고 다녀도 소유자는 나고 너는 언제 소유자가 된다?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소유권 유보부라고 그래요. 지금 봐봐. 을이 지금 차를 끌고 다니는데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걸 소유권 유보부. 이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를 암기해야 돼. 소유권 유보부. 알겠죠? 약혼 애물의 수수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도 여러분요. 이 정도는 몰라도 이것만 알면 돼. 이거. 뭐다? 정지 조건은. 정지는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성취하면 발생한다. 해제는 현재 효력이 있다가
성취하면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렇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그럼 기성이 뭐라고 했어요? 기성이 뭐라고 그랬어? 기성. 이미 성취됐어. 불능은 성취할 수 없는 거. 기성은 이미 성취, 이렇게. 이미 성취, 성취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여기 기성조건 뭐? 플러스, 불능조건 마이너스, 이렇게. 불능 마이너스, 기성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요,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로 보는 거, 우리가 약속을.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정지는 나중에 발생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됐죠? 자요, 플러스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는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는 뭐라 한다? 유효라고 하고, 마이너스는 뭐라고 하고? 무효라고 하고. 알겠죠? 마이너스는 뭐라고 하고? 마이너스는 뭐라고 한다? 아니, 죄송해요. 여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효를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미 성취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미 성취했으니까 기성이니까 플러스예요. 이미 성취한 것이 정지조건이면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유효가 돼. 이미 성취한 것이 해제조건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러면 봐. 조건 없다는 말은 유효란 말인데, 이거 조건 없다는 말하고 유효란 말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봐봐요. 기성조건이란 말이 뭐냐면, 이미요 30회 합격을 했어. 이미 30회 공중에서 시험에 합격을 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너 자격증 따오면은 사무실 차려줄게. 이렇게 차려줄게. 지금 당장 차려주는 게 아니죠. 자격증 따오면 차려준다. 그러니까 정지조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이미 자격증은 작년에 땄죠. 그러니까 플러스. 그러니까 뭐라 한다? 조건 없는 게 뭐죠? 자격증 따오면 차려주죠? 그게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자격증 따오면, 나 이미 작년에 땄죠?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 자격증 있으니까 빨리 차려줘. 이렇게. 그걸 조건 없는 거죠. 자격증을 따오면 차려준다. 근데 이미 자격증이 있죠? 그러니까 뭐요? 자격증 따오면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자격증 따오면 이미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 그럼 아빠 빨리 자격증 펴줘. 사무실 차려줘. 이렇게. 그걸 뭐란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려면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요, 생각을 해.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 꽝이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미 성취한 거니까 플러스.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정지는 발생하니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플러스는 뭐가 된다? 유효. 알겠죠?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것만 알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봐. 기한은 뭐 더 간단해요. 알겠죠? 기한은. 자, 보면 기한의 이익이 있어. 기한의 이익,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 포기, 그 다음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 세 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기한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 내용이 없으니까.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다시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 상실. 이렇게 세 가지. 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이죠. 갑이요 을한테요 돈을 1억을 빌려줬어. 이자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요. 이게 채무자고 채권자잖아요. 그런데 갑이 갑자기 5월 1일 날 돼가지고 나 돈 없으니까 너 빌려간 돈 오늘 그냥 갚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이 만약에 의리하게 내가 갑자기 여러분한테요 10월 1일까지 쓰라고 하고 이자 받다가 갑자기 너 빨리 돈 갚어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러분 돈 갚어 안 갚어? 언제 갚어? 아 무슨 말이래. 나 10월 1일 날 갚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 돈 못 갚어. 돈 없어 이렇게. 무슨 말이다?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직도 10월 1일 아직 남았어. 나 너하고 계약했잖아 이렇게. 그 돈 갚아 안 갚어? 안 갚어. 그걸 뭐란다? 기한의 이익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두 번째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이제는요 을이 갑자기 뭐냐 5월 1일 날요 나 그냥 돈 갚을래 이렇게. 나 너한테 돈 갚을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기한의 이익이잖아요. 이 기한의 돈을 계속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중간에 갚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을 뭐 하겠다? 포기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야 그러면 이자는 어떡하고? 이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자는 그때 뭘 한다? 포기하면은 뭐를 하고? 손해배상하고 포기하면 돼. 다른 말로 뭐다? 나머지 뭐를 주고? 이자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 지급하고 포기하면 돼.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1억에다가 플러스 500만 원을 더 주고 5월 1일 날 포기하면 돼. 그러면 갑은요 아무 손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그냥 포기를 못하고 뭐란다? 손해를 배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월세 상가를 2년 계약했어. 근데 상가가 들어가자마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6개월 만에 빠져야 되는데 빠져 못 빠져? 못 빠져. 그럼 뭐라 그래? 주인한테 가가지고 좀 뺍시다. 주인 안 된다 가죠. 그래서 한 달 버텨보죠. 근데 전혀 기미가 없어. 그럼 어떡한다?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 2달 거 포기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좀 빼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주인도 한 2달치 빼준다고 하니까 그럼 2달 안에 월세 잡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고민해보고 2달 안 된다고. 그러면 한 달 더 해서 3개월 거 빼고 나머지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3개월 안에 사람 들어오면은 이기고, 알겠죠? 안 들어오면 조금 손해도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기한의 이익 포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부동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져요. 갑자기 월세 사는 사람이 나가겠대. 주인은 안 된다 가지. 너가 집어넣고 가라. 근데 이게 누구 집어넣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안 돼.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당장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언제요?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요. 한번 버텨보죠, 처음에는. 근데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또 딜을 하죠. 그러지 말고 한 달 거, 2달 거 포기하겠다. 무슨 말이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또 들어가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항상 기한의 이익을 먼저 봐야 되겠죠? 기한의 이익을. 1억 원에요. 100만 원씩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한다? 갑이 갑자기 5월 1일 날요. 갑이 을한테 너 돈 갚어. 그러면 을은 돈 갚아 안 갚어? 안 갚어. 언제 갚어? 10월 1일. 그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그래? 기한의 이익이죠. 이것을 상실한단 말이죠. 기한의 이익은 을한테 있는데 을이 이걸 상실한단 말이죠. 언제요? 을이 누구죠? 을이 채무자죠. 채무자가 담보를 뭐 한다? 손상하고 감소시키고, 이렇게 손상 감소. 그래서 이 을이 갑한테 담보를 주고 저당 잡고, 자기 집에서 저당 잡고 갑한테 돈을 빌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을이요, 이 집에서 담보를 해와서 자기한테 이 집에서 살면서 3층짜리 건물인데 을이 부부싸움에서 3층이 불나버린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남은 것이 1층, 2층밖에 없잖아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돈 갚을 날짜 돈 안 갚으면 이 집 경매해가지고 돈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3층이 불탔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죠. 갑이 을한테 부부싸움 끝났지?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아니, 밥 먹고 힘내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2층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다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원래 갑이 을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원래 10월 1일 날 돈 갚아야 돼. 그런데 지금 너가 오늘 담보를 손상시켜서 나 10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너 오늘 돈 갚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면 오늘이 돈 갚을 날짜가 되려면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기한의 이익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없어야지 오늘이 돈 갚을 날짜가 되겠죠? 그걸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걸 뭐라 한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야지. 그러니까 오늘 당장 돈을 갚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 상실을 뭐라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해.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즉시 변제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것을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얘기해. 다시요. 다시 뭐가 있다? 기한의 이익. 그러면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 상실. 용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 기한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10문제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약간 디테일한 것들이 있어.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야 우리가 디테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 들으면 3, 4월 정도에 들을 정도의 강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물권법을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권법. 그래서 잠깐 쉬도록. 그래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